하겠습니다. 네. 내 자식이지만 정말 얄미울 때 있죠? 네, 그렇죠. 명란사태를 준비했는데요. 백수자녀, 내 남편보다 더 얄미울 때 베스트 3 준비했는데요. 3위 보여주세요. 백수자녀 남편보다 더 얄미울 때 베스트 3. 3위,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만 일어날 때. 아무리 뭐 자식이 예뻐도 저럴 때는 좀 미울 수 있어요. 속상하죠. 백수 과로사라고 있잖아요, 그래서. 백수 과로사. 백수들도 힘들다고. 바로 하니까.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용훈 선배께서도 예전에 좀 일이 좀 뜸하실 때 네. 낮에 좀 자시고 이렇게 뭐 밤에 일어나시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. 뭐 저럴 때 많았죠. 이제 친구들 만나고 뭐 밤에 술 먹고. 또 이제 새벽에 들어오면 뭐 좀 자고.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났어요? 반은 이제 주시고, 반은 그냥 이제 집안에 있는 돈은 반은 보이면 그냥 내가 넣고. 뭐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웃집에 시골이니까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셔서 빌려가지고 다가 주시는 거예요. 아유. 근데 이제 제가 뒤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못 사는 집이었는데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거짓말을 시키시는 거야. 아, 우리 애가 오늘 뭐 나가서 중요하게 영화 뭐 관련된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, 오늘 뭐 우리 제 아빠가 뭐 돈을 좀 필요해서 가져가면 집안에 돈이 없네. 어떻게 좀 얼마만 빌려줘 이런 거 보고 아, 이건 아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.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거기에 이제 감동해서 나쁜 짓 안 하게 되고. 사실 이 삶을 제대로 사신 분은 제가 볼 때 고시 공부하셨을 이 변호사 아니시겠어요? 저는 좀 올빼미형이라 실제적으로 밤에 공부를 많이 했고 오전에 좀 늦잠 자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에 선비가 한 명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요새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렇게 늦게 있고 아침에 늦잠 자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아버님이 그때 겉으로는 야, 너는 우리 집안의 선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속이 많이 상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아들 보면 속 터지시는군요. 아, 그렇지는 않고요. 저는 아까 용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용돈 정도는 첫 월급 탈 때까지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이성적으로 딱 판단을 해서 너 막 뭐라고 혼을 낸 후에도 저녁 때 잘 때 보면 좀 마음이 안 돼서 집사람한테 그거 좀 줘야 되지 않겠네 이렇게.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자식한테는 그렇게 가요. 그러면 씀씀이가 해서 용돈이 한 달에 한 300만 원도 돼요. 아니 거의 뭐 그런 정도 용돈이라는 건 이제 큰 게 아닌데. 근데 실제적으로 해주세요. 생각 좀 하고. 아, 근데 이거는 백수가 안 돼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. 쇼에 나간다고 동네에선 돈을 좀 버는 줄 알았어요. 지방을 다닐 땐 몰랐는데 지방에 계속 있으니까 안 되겠어. 서울에 와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서울로 왔어. 와서 다니는데 누가 나를 알아야 나를 쓰죠. 그러니까 한동안 백수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백수가 돼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 또 어떻고 내가 벌어야 이 가정에 쌀이라도 파는데 그 쌀을 못 대는 나는 어떻겠냐. 그러니까 이 백수가 우리가 말로는 백수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백수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. 법적으로도 실제적인 사례인데 아주 그 유명한 그 범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수박을 훔쳤어요. 얘를 도벽을 고쳐줘야 되겠다. 그래서 파출소에 데려가서 처벌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. 그 처벌됐어요. 그 작은 처벌이 결국은 큰 도둑이 됐어요. 그래서 아마 이름만 대도 알 정도 유명한 도둑이 돼버렸는데 이성적으로 용돈도 안 주고 혼내는 건 좋은데 그 혼낼 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또 혼낼 때 반드시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. 그리고 백수 자식한테도 용돈을 안 주는 건 좋은데 안 줄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안 주는 거라고 한 분은 안 주시고 한 분은 또 짬짬이 조금씩 주시면서 이렇게 나가야 결국은 잘 되지 두 분이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러면 취업도 늦어지고 잘못될 수가 그 있어요. 수박 도둑 예, 이름 될 만하면 안다는 도둑은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그거는 이제 또 명예에 관련됐으니까. 명예. 빵이었으면 장발장인데. 백수자녀 남편보다 더 얄미울 때 베스트 3. 2위.
취업 준비는 안 하고 연애만 할 때. 미안하고 연애만 할 그 때. 얘기인 것 진짜 같은데. 얄밉죠. 이거 정말 돌아버리죠. 예,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아나운서 시험 다 떨어져서 1년 동안 집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방위를 했었습니다. 용산 쪽에서 방위했고 저는 잠실 살았는데 거의 매일같이 제가 음식을 주먹밥이니 뭐 과일이니 뭐 이런 거 김밥 싸갖고 팔림 거들네 거의 군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그 친구가 제대하고 회계사 공부를 또 했었어요. 그래서 공부하는 걸 또 뒷바라지 한다고 맨날 또 뭐 그 친구 영양제 사다가 갖다 바치고 뭐 좋은 거 진짜 거의 그렇게 수발을 네, 오래 사귀셨네요. 그분이 어머, 남편 아니었는데 예. 그래서 그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래서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됐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회계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부터 못 만났어요. 못 만났는데 그때 왜 잘 알고 저는 이미 마음이 변심했죠. 변심?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더 얄밉고 속상하지.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굉장히 독립적으로 컸어요. 그래서 저런 걸 이해를 못하죠. 뭐 연애만 한다 그건 뭐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도 연애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시죠. 괜히 연애를 할 수 있다면 푹 빠지셨겠죠. 백수자녀 남편보다 더 얄미울 때 베스트 3. 1위. 사업 미천 대해달라고 할 때. 바로 이거죠. 이게 저 평생 남편 사업 미천데다가 남편이 힘 떨어지면 갑자기 아들이 엄마 나 사업할게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저희 집 얘기인데요. 이게 어느 분 얘기인가요? 아, 유난히 씨. 오빠 얘기예요. 오빠. 4형제 중에 제일 똑똑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늘 전교 1등만 했고 인대대를 다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의 꿈나무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장남이 제일 잘 되고 이제 성공할 것이라는 걸 아시니까 끝도 없이 대주시는 거예요. 근데 망했어요. 아직 또 엄마 아빠 흔들리니까 또 대주고 그게 10년을 갔어요. 결국 엄마 아버지가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이 날아갔어요. 진짜로.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보증까지 쓰면서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두 분의 신용이 없어진 거예요. 그 오빠가 저한테 왔어요. 저한테 전화를 와서 제가 냉정하게 잘랐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오빠한테 또 사업자금을 주면 나도 망하겠구나. 내가 조카들 학비는 대주지만 오빠 사업자금 못 대준다. 그러고 몇 년을 안 봤어요, 오빠랑. 몇 년을 안 보고, 근데 오빠가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러다 결국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. 그러더니 지금은 오빠가 뭐 슈퍼마켓에서 일도 하고 평생 안 해봤던 허드렛 일이에요. 그걸 하면서 조그만 돈을 모으더니 저기 강북에 경매로 나온 조그만 식당이 있어요.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밤낮을 안 가리고 잠을 안 자고 이래요. 자기가.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이렇게 오빠였지만 기특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그때 너무 매정하게 형제 연을 끊었었지만 어쩌면 그게 오빠한테는 도움이 됐겠다. 그래서 지금은 참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. 다음에 한번 우리 저 명랑해결 회식을 저 오빠 식당에서 한번 감사합니다. 하는 거 어떻게 싶어요? 감사합니다.